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고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3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취업자 증가폭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그 지표상으로는 취업으로 갈 수도 있고 실업으로 갈 수도 있고 비경으로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일시휴직자입니다. 규모나 정감 측면에서 83년 3월 이후에 아마 그 이래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관련된 부분은 또 그 예전 메르스라든지 사스 때하고 또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예, 메르스 때는 주로 병원 내 감염, 또 우리나라에서 주로 감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공포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자, 임금을 동결하겠다. 대신에 해고하지 말아라. 고용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현대차 창사 이래 이제 노조가 먼저 이제 이 임금을 동결할 테니 제발 고용을 보장을 좀 보장해달라라고 이제 역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현대차라고 하면 강성 노조의 대명사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데 사실 그동안은 늘 현대차 노조는 이제 임금 투쟁을 통해서 얻어왔습니다. 회사는 늘 지급을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초반기에는 이제 이 중국산 부품 한계 때문에 이제 현지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공장도 가다서다 멈췄다면 지금은 해외 판로가 없습니다. 예.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장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중국과 한국에 있는 공장을 제외하고 미국 공장, 유럽 공장, 인도 공장까지 다 셧다운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차를 계속 내놓고 있어서 지금 개별 소비세의 효과까지 합쳐서 내수만 간신히 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 예. 해외 판매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23만여 대를 팔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26%. 전반적으로 보면 20% 넘게 줄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지금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용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예. 위기의식을 현대차 노조들이 한 거고 예. 이건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게 민주노총뿐 아니라 이제 금속노조들도 올해는 춘투가 아니라 이제 고용 안정화가 더불어서 노사정 협의에도 주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현대차는 대한항공 등등처럼 유급휴직이나 무급휴직은 실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노사 협약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특근 정도를 줄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 이제 이 항공업체처럼 항공업체는 지금 그 여객수가 90% 넘게 그렇죠. 줄었기 때문에 예. 궁여지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서비스업이나 내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금 고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제조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 현대차가 1, 2월에 신차 등을 발표를 하면서 내수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긴 전체 해외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40% 넘는 급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여러 차례 파업과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그런지 네티즌들의,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균 임금도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요.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다들 뭐 임금 삭감, 무급휴직도 하는데 동결이다. 아직도 노조가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는 안 올렸지만 내년에는 2배로 올려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얘기부터요. 나는 노조 연봉 반만 받아도 좋으니까 나를 뽑아달라. 이런 또 우스갯소리까지 올라왔고요. 물론 모두 다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이분들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노조에 관련해서 경위해고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노조도 그다음에 회사 측도 이 어려움을 맞들고 나가야 된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서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이 먼저 살고 또 조직원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얘기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시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휴직자가 3월에만 126만 명이 증가를 해서 160만 명으로 이제 누적 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뭐 여행사 그리고 뭐 항공, 호텔,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무기한입니다. 급여 없이 휴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6개월이 지나거나 기한이 없이 하다가 정말로 이제 실업자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우리 3월의 경우에 19만 5천 명의 이제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평균 한 달 우리는 30만 명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2월에 49만 명 늘었다가 3월 들어서 19만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줄었느냐? 주로 20대, 30대, 40대 예. 줄었습니다. 예. 특히나 20대의 경우 17만 6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해고가 가장 쉬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뭐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런 부분, 교육 서비스업 이런 이제 대면에서 서비스하는 업종의 타격이 가장 크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이게 3월 지표입니다. 4월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고용지표라는 건 후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업에서 시작한 고용 불안이, 실업 대란이 이제 다시 한번 제조업까지, 대기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총선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정책의 중심이 뭐냐? 바로 일자리 대책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 긴급 대책을 처방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대책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사람이 청년과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 등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자리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